김정원 선생님 36개 인트로 읽으시죠. 네, 36개 언제 만들어진 책인지는 알 수 없다. 고대 병법의 핵심을 모은 책으로 지도자의 필독서로 여겨져 왔다. 이 책은 도망치는 것이 최상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병법서이다. 36개는 병법 가운데 최상이지만 그 중에서도 도망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한다. 그러나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계책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말 되죠.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예, 계속 읽으세요. 36개는 중국인이 가장 자랑하는 지략을 집대성한 것으로 이 책이 어느 시대에 누구에 의해 제작되었는가는 아직까지 수수께끼이다. 그러나 36개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있었다. 약 1500년 전에 쓰인 남제서라는 역사서에 단공의 36책은 도망치는 것을 최상으로 삼았다라는 말이 나온다. 책은 개와 같은 말이다. 원래 이 말은 제나라의 단도제라는 장군이 북방의 강국인 위나라 군대와 대치했을 때 결전을 피해 오로지 도망친 이를 비판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 중에는 군대를 온전히 보존해 무사히 귀국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니 비판하는 말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어쨌든 36개라는 책은 후시에 사람이 단도제에 얽힌 이야기를 힌트로 하여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책이 만들어진 계기를 보면 비서라는 말이 딱 맞지만 사실 그 내용은 결코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며 지극히 합리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의 기초에 있다. 지금도 크게 받고 있다. 그러면 되겠지. 받고 있다. 예, 책으로 정리된 거는 이제 청나라 때 판본이 있고요. 비서라는 말은 병법서는 원래 민간인들한테 공개를 안 하죠. 좋은 내용, 그런 의미에서 비서라는 얘기지 무슨 뭐 신비한 얘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남제서라는 책은 이제 중국의 남북조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상황을 정리한 역사책인데 거기에 이제 그 열전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36개 중에서 도망치는 것이 최상책이다. 근데 실제로 36개에서는 마지막이 앞에서 이제 35가지 계책을 써서 그래도 안 될 때는 도망치는 게 최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원문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보기로 하고 일단 이 번역 내용을 먼저 보기로 하죠. 이영선 선생님이 일단 읽으시죠. 네. 도망치는 것은 최선책으로 삼는 36계모. 36계모는 6부로 나누어진다. 먼저 그 명칭을 살펴보자. 1부 승전계. 아군의 형세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말을 타고 적을 압도하는 작전이다. 1계. 만천과해. 하늘을 가리고 바다를 건넌다. 2계. 위위구조. 위나라를 포위해 조나라를 구한다. 3계. 차도살인. 남의 칼로 사람을 해친다. 4계. 이일대로. 쉬다가 피로에 지친 적과 싸운다. 5계. 진화타겁. 상대의 위기를 틈타 공격한다. 6계. 성동격서.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으로 공격한다. 2부. 적전계. 아군과 적군의 세력이 비슷할 때 기묘한 계략으로 적군을 미혹하여 승리로 이끄는 작전이다. 7계. 무중생유. 지혜로운 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8계. 암도진창. 기습과 정면 공격을 함께 구사한다. 9계. 격안관화. 적의 위기는 강 건너 불 보듯이 한다. 10계. 소리장도. 웃음 속에 칼이 있다. 11계. 이대도강. 오얏나무가 복숭아나무 대신 죽는다. 12계. 순수견양. 기회를 틈타 양을 슬쩍 끌고 간다. 제3부. 공전계. 자신을 알고 적을 안 다음 계책을 모의하여 적을 공격하는 전략이다. 13계. 타조경사. 풀을 헤쳐 뱀을 놀라게 한다. 14계. 차치환혼.
차시환원. 차시환원. 죽은 영혼이 다른 시체를 빌려 부활한다. 15개 조호리산. 호랑이를 달래어 산을 떠나게 한다. 16개 욕금고종.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풀어준다. 17개 포전인옥. 돌을 던져 구슬을 얻는다. 18개 금적금왕. 적을 잡을 때 우두머리부터 잡는다. 4부 혼전계. 적이 혼란한 와중을 틈타 승기를 잡는 전략이다. 19개 부저추신. 가마솥 밑에 장작을 꺼낸다. 20개 혼수모어. 물을 흐려놓고 고기를 잡는다. 21개 금선탈각.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위기를 모면한다. 22개 관문착적. 문을 잠그고 도둑을 잡는다. 23개 원교근공. 먼 나라와 사귀고 이웃 나라를 공격한다. 잠시만요, 앉아있어. 24개 가도벌객. 기회를 빌미로 세력을 확장한다. 5부 병전계. 상황의 추이에 따라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 우군을 이용하는 전략이다. 25개 투량환주. 대들보를 훔치고 기둥을 뺀다. 26개 지상매괴. 뽕나무를 가리키며 회화나무를 욕한다. 27개 가치부전. 어리석은 척하되 미친 척 하지 마라. 28개 상옥추제. 지붕에 올라가도록 유인한 뒤 사다리를 치운다. 29개 수상개화. 나무에 꽃이 피게 한다. 30개 반객 위주. 손님이 도리어 주인 노릇을 한다. 6부 패전계. 상황이 가장 불리할 때 열세를 우세로 바꾸어 패배를 승리로 이끄는 전략. 31개 미인계. 미녀를 이용하여 적을 대한다. 32개 공성계. 빈 성으로 유인해 미궁에 빠뜨린다. 33개 반간계. 적의 첩자를 역이용한다. 34개 고육계. 자신을 희생해 적을 안심시킨다. 35개 연한계. 여러 가지 계책을 연결한다. 36개 주의상. 때로는 전략상 후퇴도 필요하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글자가 깨져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일단 36개에 나오는 36가지 사자성어, 우리 책에 의역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한자를 잘 직역을 해야 이 의미가 뭔지 분명히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일단 책 제목하고 36가지 계책만 직역하고 다시 우리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잘 보세요. 36개. 36개는 혹 36책이라고도 칭하며 중국 고대 36개의 병법 책략을 가리키며 그 어원은 남북조에서 비롯하였고 책이 이루어진 것은 명청대이다. 명청시기이다. 그것은 중국 고대 군사사상과 풍부한 투쟁 경험에 근거하여 총결해서 이루어진 병서이며 중국 민족의 유구한 비물질적인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첫 번째, 승전계의 이제 큰 분류로서 절대적인 우위에 처했을 때의 계책, 임금이 신하를 제어하고 대국이 소국을 제어하는 술수이다. 주역에 육효 상회에 나오는 항명이니 유해라 이런 걸 비유적으로 했어요. 첫 번째 계책이 만천과해인데 이게 기만할 때 속일 만자잖아요.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걷는다.
그러니까 아주 대낮에 바다를 건넌다. 과감하게. 그만큼 기만술이 크다는 만천, 하늘을 속이고 바다를 지난다, 건너다 이런 뜻이고요. 이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다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에 인용된 몇 가지 있는 걸 보충해서요. 그다음에 위구조, 이것도 두 글자씩 자르면 위나라를 포위하여 조나라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분산 전략으로 해서 오히려 조나라를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차도살인, 이것도 두 글자 자르면 칼을 빌어서 남을 죽인다. 그러니까 자기 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빌자자죠. 사람을 죽인다, 남을 죽인다. 이건 뭐 손자병법이나 선빈병법에도 나오는 거죠. 편안함으로써 피곤한, 필요한 사람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나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있다가 피곤에 지쳐서 나를 대적하러 오는 적군을 대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진화 타격. 이 뭐뭐를 하는 김에 뭐를 틈타서 오는 거예요. 불을 틈타서 공격을 한다. 적군을 혼란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서 급습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성동격서는 뭐 너무 많이 쓰는 얘기죠. 예, 이것도 두 글자 자르면 이 번역을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보세요. 격서의 의미는 뭐예요? 서쪽을 공격한다. 그러면 성동은 동쪽에 소란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소리를 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소리는 동쪽에 내고 의역하면 그렇지만 원래 번역할 때는 뭐예요? 성자가 동사죠. 그렇죠? 예. 네. 동쪽으로 소리치고 서쪽을 공격한다. 이게 사자성어 번역하는 원칙이에요. 의역은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지만 사자성어 번역하는 요령 일단 두 글자씩 자른다. 그다음에 적전계, 세력이 고르고 뭐예요? 세균 역적 태세. 세력이 고르고 힘이 그러니까 대적할 만할 그런 태세에 있을 때의 계모. 호계학 제한이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걸 결부시켜 보니까 주역하고는. 제7제 되죠. 무중생요. 무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무 가운데에서 유가 나온다. 예. 중간이 무인데 유가 나온다. 이게 원래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유생어 무라 현행본에만 이렇게 나와 있죠. 93년도에 발견된 도덕경에는 이거 가지고 노자가 유신문자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주간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물은 위에서도 나오고 무에서도 나온다. 근데 이 36개는 이 무중생유라는 의미는 그거예요. 없는 듯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위장하는 거죠. 위장수를 가리키는 건데 유생어 무에서 나온 논리인데 이게 사자성어로는 무 가운데에서 유를 낳는다. 무 가운데에서 유를 낳는다. 이 사자성어로 번역할 때도 마땅하지가 않아요. 예.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도 진창, 이것도 두 글자씩 자르면 진창은 이건 지명이에요. 암도,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지 모르지만 왜 바위를 그러니까 절벽을 뚫어가지고 왜 그게 뭐죠? 목도, 잔도라고 그러죠. 잔도. 산도. 예, 그 잔도를 얘기하는 건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길을 틈타서 진창으로 징겨간다 해서 지명이 이 37개 지명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암도, 그 숨겨진 몰래 진창으로 건너간다. 지역하면 그런 것밖에 안 돼요. 이 사자성어로는 몰래 진창으로 건너가다. 그 다음에 격안관하. 불을 본다니까요. 그 해안을 거리를 두고 해안 건너편,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구경이 여기서 나온 성어죠. 예. 해안을 사이에 두고 불구경을 한다. 그러니까 상대편의 그 혼란을 수수방관한다는 거죠. 굳이 관여 안 하고 뭐 간첩을 그 역정보를 흘린다든가 내분이 일었을 때 그 진격을 하게 돼서 그쪽에 어떤 단합할 계기를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는 거죠. 소리장도도 많이 인용되는 사자성어죠. 칼을 감추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웃는다죠. 예. 웃음 속에 감춰진 칼. 이게 더 형용어로 더 좋겠네요. 웃음 속, 속리자죠. 웃음 속에 감춰진 칼. 그 다음에 이대도광도 많이 쓰는 사자성어죠. 오얏나무가 복숭아 대신에 말라 죽는다. 강시가 된다. 마른다. 원래 지금은 그거죠. 예. 오얏이 보통 자두죠. 자두, 김종국 선생님 자두가 좋아? 복숭아가 좋아? 이제는 복숭아가 나이가 드니까 좋더라고요. 예. 자두도 새콤한 거 맛있는 거는 있는데 자두 살 때 10개 사면 한 서너 개는 꼭 맹물 자두가 있더라고. 근데 딱 보고 그 파악이 안 돼. 그 고르는 법 있습니까? 있습니다. 먹어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 꼭지 부분에 예. 꼭지 부분에 거칠면서 노란색이 있는 것은 무조건 답니다. 거칠면서 노란색이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한번 골라봐야 되겠구나. 예, 이거는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 손빈이 그 전기라는 그 장군이 이제 말 경주를 상대하고 경주를 하는 걸 좋아했는데 3대 3이었었죠. 그러니까 ABC급이 있을 때 맨날 전기 장군이 지는 걸 보고 손빈이 계책을 낸 게 그거죠. 어떻게 하면 이기냐. 3대 3일 때. 자기 그 말 중에서 가장 띨빵한 말을 상대의 상급말하고 붙여가지고 무조건 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엔 뭐예요? 중급말이 가장 상대방의 약체를 대항하고 상급말이 중급말을 대항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2대1로 이긴다. 그랬을 때 2대 도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자기가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승리한다. 예. 그 다음에 순수견양. 예. 순수라는 말은 부사예요. 자연스럽게. 예. 그러니까 다른 무력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양을 이렇게 이끈다라는 거죠. 양도 그렇게 쉽게 따라오지 않잖아요. 근데 뭐 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아주 순조롭게 상대를 리드하거나 유인할 때 쓰는 용법이고, 그 다음에 아주 뭐 노력도 억지로 하지 않고 그 술수를 부리지 않고도 뭐 도둑질을 한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죠. 이것도 역시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겠죠. 풀을 친다. 뱀을 놀라게 한다. 보통은 타초경사는 뭐예요? 조심스러울 때 많이 쓰는 얘기죠. 타초경사에 누를 범하지 마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적군이
왜 우리가 공격할 기미를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할 때 많이 쓰는 얘기인데 우리 책의 번역은 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지만 이따 다시 시간 되는 만큼 설명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시환원. 무협지에 많이 나올 때는 이런 의미로는 안 쓰는데 시신을 빌어서 혼이 돌아온다. 요즘에 유행하는 무협지 유행이 저거죠. 그게 뭐죠? 다른 사람의 그 몸을 빌어서 그 이게 무협지 장르가 이름이 있는데 무협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금방 안 떠오르네. 일단 생각이 나면 조이산도 많이 쓰는 사자성어예요. 호랑이를 달래다. 산을 떠난다. 호랑이가 산에 있으면 아니 산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환경에 적응 못하니까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유인책을 할 때 조이산의 계책이다. 아주 많이 쓰는 겁니다. 조이산. 이대도강, 격아가나, 또 뭐죠? 성동격서. 바둑에서도 많이 쓰죠. 예. 삼성화재배 한국 거의 전멸하다가 한 명 남았는데 그 한 명도 어제 99%진 상태에서 기사회생해가지고 지금 준결승에 중국 3명하고 한국 1명 남았습니다. 역시 그 뭐예요? 인구수가 그게 어느 정도는 가만히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뭐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욕금 고종. 예. 사로잡을 금자죠. 사로잡고 싶다. 사로잡고자 하다. 그다음에 고의로 풀어주다. 이 고자는 고르고 아니에요. 고의로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문에 조금이라도 익숙하려면 사자성어를 직역하는 습관을 들이면 많이 도움이 돼요. 그게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누가 문자 쓴다 그러면 금방 쳐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역된 거를 의역된 것만 보지 말고 그 사자성어를 여러분 나름대로 일단 두 글자씩 자른 다음에 번역해보고 의역을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포전, 이거 던질 포자죠. 물론 뭐 포기할 포자도 돼요. 이건 벽돌 전자예요. 벽돌을 던져서 옥을 유인한다. 이런 경우 꽤 있죠. 예. 예를 들면 이거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분위기 안 좋을 때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죠. 서로 처음 만나고 해가지고 자존심 세울 때 자기의 약점이라든가 이런 좀 걸 보여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풀어서 상대방의 보따리를 풀도록 만들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포전인호. 예. 결국은 나는 내가 보여준 것은 적은데 상대방이 나한테 보여주는 어떤 비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더 많을 수가 있고 제가 쓰는 중요한 방법 중에서는 이제 가위바위보에서 일단 뭐예요? 소주값을 싸게 내고 가볍게 입가심하러 맥주집 가서 이제 비싼 안주를 시키는 이런 게 이제 포전 인호의 방법이죠. 제가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가위바위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지구 1차 사면 먹는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방법이죠. 안소연 어떻게 생각해요? 예, 다음번에 저도 써보겠습니다. 예. 황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황수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 먹게 될 것 같습니다. 안 먹게 될 것 같습니까?
이영승 선생 좋은 방법 같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라 2차 가는 술자리가 드물죠. 우리 저기 김정호 선생님은 뭐 약주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근데 포전 인옥을 요즘 젊은 애들은 식으로 이야기하면 뻥카를 자주 쓰라 이런 것 같아요. 펑크가 뭐예요? 거짓말이야. 뻥카로 자신의 약점을 가리거나 어떤 네. 강한 걸 잘 포장해서 상대방을 실토하게 만든다. 뭐 약점을 드러낸다 이런 것 같아요. 뻥카. 약간 김정호 선생님은 허세 이런 거라고 어떻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젊은이들 세계를 이렇게 이해해요. 나는 지금 얘기 듣고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 직원들이 다 20대니까 자주 들어요. 그 다음에 금적금왕, 적을 사로잡, 포획하다, 왕을 포획하다. 그러니까 적을 사로잡을 때 왕을 포획한다. 그런 직역은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혼전계에 속하는 적인지 친구인지 구분이 안 되고 군벌이 혼전한 대세에 처했을 때의 계책. 현룡제야란 말 없죠. 현룡제전. 부저추신. 사자성어로 볼까요? 솥 밑바닥. 솥바닥. 뽑을추. 섭신자죠. 그러니까 물이 끓을 때 찬물을 자꾸 붓고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어떻게 돼요?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하려면 밑에 장작, 숯을 빼버리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저추신. 저는 36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이게 부부 싸움에 적용할 방법이 꽤 되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게 부저추신은 굉장히 오래 걸려서 쉽지 않죠. 예. 이해 못하는 김용선이 이해 안 가죠? 그 다음에 혼수모어. 물을 흐리게 한다. 보통은 어떻게 번역해요? 흐린 물에서 물고기 잡는다. 이게 뭔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을 흐리게 하고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물이 맑으면 고기도 도망을 잘 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흐리게 하고 손으로 더듬어서 물고기를 잡는다. 예전에 한번 제가 화천 산천어 축제를 한번 애를 데리고 애 어렸을 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야, 산천어 축제 가본 사람 있어요? 안 가봤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결국 사 먹고 말았습니다. 야, 그게요, 구멍 뚫고서 이제 엎드려 가지고 미끼 달아서 이제 올 때 막 잡고 이렇게 흔들어서 물고기를 유인하는데 얘들이 배가 불러 가지고요, 먹이를 보고도 먹질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 사기야, 사기.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요, 그 산천어를 풀어놓고 뛰어들어서 3마리씩 잡게 하는 그것도 있어요. 돈을 받고. 아, 그 추운데 그걸 하겠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돈 주고 사 먹었어요. 맛도 없더만 구워 먹었는데. 사가지고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구워 먹는데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뭐 물고기는 잡기는 어려워도. 그 다음에 21개 금선 탈각. 이것도 금선은 매미의 존칭이에요. 매미가 껍데기 벗듯. 매미 껍데기 본 적이 있으시죠? 네. 네. 그러니까 위기에 몰렸을 때 대타를 세운다든가 그러고 위장하고 몰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주 많죠. 예. 위기에 몰렸을 때 그 몇 명 안 남았을 때 밑에 있는 사람이 뭐 수염이라든가 이제 가면을 쓴다든가 그러면서 여전히 그 성에 장군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고 그 장군이 후위를 도모하면서 몰래 땅굴을 뚫고서 이제 도망치고 뭐 이런 방법. 위기에 몰리고 식량이 떨어졌는데도 성 위에 깃발이 여전히 날리고 왔다 갔다 이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의장할 때 금선 탈각이라는 말을 쓰죠. 네.
지금 김정은이 비슷한 꼴이지. 그럴 수 있죠. 예. 핵무기가 실제로 이번에 그 열병식 할 때 뭐 또 새로운 거 개발한 거 근데 아마 이런 정보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이미 정보망으로는 요새 뭐 속일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관문 포적. 완전히 포위하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유리할 때는 문을 아주 그 잠그고 적을 사로잡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을 완전히 그 밀폐시키고 도관에 든지 그런 의미죠. 예. 관문 촉적은. 예. 원교 근공은 이건 가장 오래된 장이가 쓴 용법이죠. 예. 이게 합종연행설이 있어요. 이게 전국시대 때는 전국 칠흥이 있었잖아요. 진나라 빼놓고 이제 육국이 남았었는데 진나라는 서쪽에 있었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오늘 그 관도의 전투라는 그 이 개념이 나오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이따 한번 그 구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육국이 있었는데 장인은 어떤 계책 원래 소지는 이 세로로 종으로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서쪽의 진나라에 대항해야 된다. 이게 합종체계예요. 근데 이제 반대되는 장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해요? 유색액? 네. 유색액은 연행책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가까운 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그 먼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게 바로 원교 근군책이에요. 멀리는 사귀고 교류하고 가까이는 친다.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를 먼저 칠 생각을 하지 말고 먼 나라, 다시 말하면 인접한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안심시키고 가까운 나라부터 먹어 나간다라는 그 정책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원교 근공이에요. 근데 이게 후세에 그 36개의 그 계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 뿐이죠. 가도 벌객도 이게 전국시대 때 있던 그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는 이제 안 나오는데 나중에 제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사자성어로 보면 길을 빌려서 괭나라를 친다. 네. 여기 나오네. 네. 우나라라고 하는 이따가 설명 다시 할게요. 마치 외놈들이 청나라를 치겠다고 우리나라한테 길 빌려달라고 하는 방식하고 똑같아요. 영정불. 네. 무슨 얘기냐면 길을 빌려서 치겠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잡아먹어. 돌아오는 과정에서 함께 먹어버리는 전략. 이거예요. 이 의미만으로 하면 길을 빌린다. 괭나라를 친다. 근데 길을 빌려준 우나라도 나중에 전멸하죠. 예. 그 다음에 훔칠투자죠. 투량환주. 대돌보를 훔치고 기둥을 바꿔치게 한다. 예. 완전히 그 적장들을 유인한다거나 아니면 미녀로 유인해서 완전히 그 내분을 유도하거나 실제로 그 나라의 알맹이는 다 바꿔치기 하는 내 편으로 만들고 그냥 자연스럽게 취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것도 많이 쓰는 방법이죠. 뽕나무를 지상 손가락으로 뽕나무를 가리킨다. 쇠나무 아까 뭐 무슨 나무라고 하던데 나무 이름이에요. 괴나무를 혼낸다. 친다. 소리쳐서 꾸짖는다 이런 거죠. 엉뚱한 사람을 지적해서
전혀 무관한 사람한테 그 이거 비유를 학생들을 들기는 좀 뭐해서 못 들겠네요. 예. 열심히 공부하는 안소윤한테 제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이렇게 소리치면 이제 듣는 다른 제자가 뜨끔하죠. 별로 안 뜨끔하려나?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예. 예. 외교 관계에서 많이 써먹는 거예요. 사실은 특히 트럼프 같은 사람이 많이 써먹죠. 그 다음에 가치 부전. 우리 책도 아까 좀 이상하게 돼 있던데 가짜로 멍청한 듯 한다 이거예요. 겉으로 멍청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질랄병에 걸리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바보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여기 처음 듣는 학생이 많겠구나. 진짜 멍청한 건 어렵죠. 이게 중국말로는 한자어로는 풀칠하다 뭐 그런 의미인데 이 의미는 멍청하다, 띨빵하다는 뜻이에요. 예, 띨빵하기가 어렵다. 이 사자성어. 혹시 궁금한 사람 이게 여러분들한테 자료 나눠준 것도 있을 텐데 예. 오히려 잘난 체하고 청명한 게 더 처세에 어려울 때가 많죠. 예. 아,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거 눈물 날라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상옥 추제. 우리 누구예요? 순임금 그 어머니 계모하고 동생 그 상이 아버지는 또 고수 장님이죠. 이 셋이 모의해가지고 순임금한테 창고 지붕 수리하러 올라가라고 해놓고 사다리를 치우고 밑에서 불을 질렀다. 이게 맹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붕에 오르다, 사다리를 빼다, 지붕에 오르게 하고 사다리를 치운다. 그러니까 유인을 해서 일정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고 다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곤경에 빠뜨리는 방법, 상옥추제. 또 하나는 일단은 그 사람을 칭찬해서 띄워주고 그 칭찬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유발해서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방법. 그래서 이 병법서는 많이 안 읽는 게 좋아요, 사실은. 결국은 이게 아주 안 좋은 그 테크닉을 일깨우는 방식들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수상개화. 그 수도 잠그는 거요? 나무 위에 꽃이 피다. 예. 저 뒤로 돌아가시면 아니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시다 입구에 보면요. 네, 잠깐만요. 평범한 나무 같지만 그 나무 위에서 꽃이 핀다. 그러니까 아무 것이 없는 듯 하고서 실제로는 준비를 잘한 다음에 확 모습을 드러내서 적군을 친다. 그런 의미고요. 반개구이주. 객은 원래 적군이잖아요. 적군이고 손님이란 뜻인데 네, 도리어 잠깐만. 손님이 주인이 되다. 원래 의미는 뭐예요? 적이 도리어. 예. 뚜껑 열고 잠그면 됩니다. 찾아간다. 예, 그 다음에 패전계,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이제 그 승패가 거의 결정돼서 패전할 즈음이 돼버리면 미녀를 보인다든가 미인계. 미녀를 보인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되려나? 그 다음에 성을 비운다.
공성계는 역사적으로 많이 있죠. 예. 성을 비우고 도망치는 거죠. 예. 반관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적의 간첩을 역이용해서 허위 정보를 흘려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뭐 삼국지도 많이 나오지만 오히려 우리 정보를 그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적군에 침투시켜서 안심시키는 방법. 고육지계 이거 많이 쓰죠. 예. 자기를 학대한다든가 자기의 어떤 부하나 어떤 부대의 일부러 그 희생을 시키면서 후퇴하거나 적의 안심을 유도하는 때 고육지계라고 하죠. 사실은 이 갈치자를 넣으면 다 사자성어예요. 예. 그다음에 연안계는 뭐 합동작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패전할 때 최고는 뭐냐? 달아날 주자죠. 달아나는 것이 최상의 계책이다.